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긴 왔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발단은 양정철이었습니다. 양비라는 별명, 양정철 비서관의 약칭이 양비입니다. 자, 양정철 비서관의 미국행을 놓고 시작된 이 소란스러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힘이 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서슬이 풀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자,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들이 친문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진영도 지난 4.15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갈렸습니다. 자, 한때 민주당의 핵심으로 대접받다가 열린민주당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는 이들이 훨씬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손혜원 전 의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최강욱 대표만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자, 이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권력만 계속 잡고 배지만 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까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거침없이 발언을 합니다. 엊그제도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TV에 나와서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주장하고 또 양정철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은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정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건영 의원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그러면 상황실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내부를 잘 알고 있을 윤건영이 왜 직접 글을 썼을까? 자,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억척들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을까? 그러면서도 이 말들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주 묘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술 한잔 마실까? 지금 윤건영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오히려 윤건영이 입을 열면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주장했던 그것들, 문재인은 양정철을 내쳤다. 양정철은 그냥 스물스물 또 기워 들어가서 킹메이커 노릇할 것이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스스로 이제 이 자기 장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이 직접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 분석해보면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문재인의 측근, 최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향한 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양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양비는 양정철 비서관의 줄임말입니다. 양비는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일한 양 전 원장의 별명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양 전 원장을 평소에 양비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양정철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즘 형의 이야기가 언론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답답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함께 지내왔다. 생각해보면 좋았던 때보다는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자, 양정철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 행정관, 홍보기획 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왔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반면 양정철은 고생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도 입성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야인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민주연구원장 한번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다가 그것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윤건영 입장에서는 경쟁자 한 명이 사실은 탈락한 겁니다. 자신은 청와대에 들어왔지만 양정철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윤건영 의원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형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듣는 양정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실속 다 챙겼으면서 누구 지금 염장 지르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가끔 소주 한 잔을 마실 때면 양정철 전 원장은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격보다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 그런 형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가끔 소주 한 잔을 마실 때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격보다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양정철은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공격이 더 열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은 내부의 공격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인지, 또 손혜원 전 의원이 말이 맞다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정철을 내쳤다는데 왜 또 내부의 이야기에 상처를 받죠? 이미 내쳐진 사람인데. 그럼 양정철이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건지, 아니면 손혜원 전 의원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많은 말들, 자, 김정숙 여사와 친한 손혜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양정철을 비판하는 걸 보면 이건 뭐 양정철을 밀어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 다들 분석 기사입니다. 추측 보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다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글을 올릴 거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김정숙 여사는 그럴 분이 아니다. 양정철과 관계가 그렇지 않다. 라든지 이런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주 한잔 할 때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보다도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 지금 이 말은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부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이야기들, 손혜원이 말하고 또 누가 말하고 누가 SNS에 올리고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소주 한 잔 마실 때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보다도 내부 이야기에 상처받았다. 그만큼 양정철에 대한 실질적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은 또 씁니다. 술 한 잔 마신다.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형을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될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며 술을 마신다. 아니, 맨정신으로 일을 해야지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신다.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형을. 아니, 양정철이 외로움을 겪든 말든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릴, 아무튼 뭐 그럼 표현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지금 윤건영 의원은 사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김정숙 여사 또는 손혜원 전 의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실이나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이건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혼자서 술 마신다, 술 마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았다, 뭐 횡설, 수설 아닙니까? 자, 양정철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대선 도전까지 나서게 만든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양정철 2019년 4월 민주연구원을 맡아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지휘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팽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국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총선 끝나고 바로 미국을 갔어야 되는데 남아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뭔가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 김정숙 여사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억울한 건지 본인도 입을 열지 않고 윤건영 의원은 전 청와대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횡설수설 감상적인 걸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건지.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내분이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 자, 양정철은 이달 중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합류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자리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비서실장급인 양정철이 이렇게 뒤늦게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손혜원 전 의원 말처럼 또 좀 있으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또 차기 대통령 선거 뭐 이러면 또 할까요?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바로 양정철과 연을 끊었다. 이게 손혜원의 주장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정철은 완전히 문재인이 쳐낸 사람이었는데 왜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을 시켰는지, 왜 양정철은 이재명도 만나고 김태년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국정원장도 만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레임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로가 나오겠죠. 대개 임기 말기지만 이렇게 임기 중에 측근이었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복심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다, 소주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양정철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을 복심이 왜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윤건영의 이 글 때문에 점점 더 문재인 대통령은 공경에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